사실 옆에 보이시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 막 늘어났어요. 사실 공정시장가에. 사실 이 세 가지 핵심적인 사항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이 중에서 두 가지를 꼽는다라고 하기에는 공정시장가액과 그리고 세율 조정 부분이죠. 가장 핵심입니다. 사실 임대사업자, 사업자 축소, 혜택 축소라든가 그런 부분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가장 실질적으로 와닿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죠. 종합부동산세 이제 세율 부분이 조정이 됐다. 거의 많게는 1.6% 정도가 상승, 1.6배 정도가 상승이 되는 것도 있고, 굉장히 과다하게 이제는 측정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퍼센테이지 확 와닿지는 않죠. 확 와닿지 않는다. 이 숫자로 이 소수점 자리에 해당되는 퍼센테이지인 만큼 실질적으로 안 와닿아요. 그러면 금액적으로 한번 본다라고 하기에는 확 와닿을 수가 있거든요. 자, 금액적인 부분 세 가지로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몇 배 정도가 이제 세금이 또 증액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종부세 개정안, 세법 개정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일단은 종합부동산세를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9억 이상, 이제는 공정시장가액이 9억 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딱 땡겨 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세율을 적용을 해서 세금을 매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정시장가액이 1주택자에 대해서는요 10억이다. 그러면 1주택자 지금 개정 안 됐죠. 이제 1주택자 9억 이상 부분, 네, 원래 9억에서 6억으로 조정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10억이라고 친다고 했어요. 9억 이상, 이제 1억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측정을 하는데요. 자,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자, 2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6억이죠. 그 기준이. 자, 공정시장가액 6억 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한다라는 측면이 있죠. 1주택자만 이제는 9억이에요. 사실 이 노무현 정권에서도 종합부동산세를 신설을 했을 때, 자, 둘 다 6억이었어요. 채수에 상관없이 6억이었는데 1주택자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잡으면 안 된다. 막 반발이 또 심했기 때문에 1주택자에 대해서는 9억의 예외 조항을 뒀던 케이스가 있는데요. 자, 그때부터 쭉 갔습니다. 다주택자에 해당되는 2주택자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은 없어요. 6억입니다. 6억 이상이 되는 부분. 근데 공정시장 가액이라고 하기에는 어떻게 되냐? 앞서 말씀드렸죠. 자, 시가가 있으면요. 0.8에서 9%가, 0.9%가, 자, 시가, 매매 실거래가가 있습니다. 실거래가가 있고요. 실거래가에서 0.9 또는 0.8, 그러니까 90에서 80%를 곱하는 거죠. 곱하게 되면 공시가격이 되고요. 공시가격에서 0.8을 또 곱해야 됩니다. 그게 공정시장 가액이 돼요. 그러면 3주택자 이상이 되는 10억에 해당되는 사람, 얼마를 이제껏까지는 낼 수 없고 앞으로는 얼마를 더 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공시가격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죠. 0.8에서 0.9입니다. 근데 0.8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3주택자 10억의 아파트 같은 경우 공시가격 0.8을 곱한다라고 8억이죠. 자, 8억에서 종부세에 해당되는 부분 2억을 빼야 돼요. 6억을 빼야 한다. 6억을 뺀다. 6억을 빼고 나머지 2억이잖아요. 이 2억에 대한 0.8을 곱해야지 공정시장 가액이죠. 그러면 8억에서 6억을 빼면 공정시장 가액은 1.6억입니다. 자, 1.6억 에서 곱하기 1.6억이죠. 1.6억에서 현행 예전에는 얼마였었나? 이 개정되기 전에는 얼마였었냐? 그러면 1.2억이 6억에 해당되는 퍼센테이지 0.5%죠. 0.5% 곱하게 되면 6억 2억 같은 경우 0.5%니까 자 80만 원 됩니다. 80만 원. 그런데
이 공정시장가액을 2022년까지 100%로 증액을 시킨다라고 했고요. 그 세율도 조정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봐보시죠. 자, 8억에서 종부세에 해당되는 2억인데, 자, 이 2억을 이때까지는 0.8을 곱해서, 근데 100%죠. 이제 공정시장 가액으로 계산을 한다. 이제 세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그러면 2억입니다. 2억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면 3억 2억 같은 경우 0.6%죠. 자, 0.6% 곱한다면 얼마인가요? 120만 원입니다. 자, 40만 원만큼 올라갔죠. 40만 원만큼 올라갔습니다. 10억에 해당, 다주택자 10억에 해당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80만 원에서 120만 원 올라갔어요. 그러면 1.5% 올라갔습니다. 1.5%. 1.5배 올라갔죠. 50%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주택자 20억에 해당되는 사람은 얼마를 받을까요? 자, 공시가격을 또 0.8을 곱하셔야죠. 0.8을 곱하면 16억 됩니다. 자, 16억에서 공정시장 가액을 예전에 구하려고 하게 되면 6억을 빼야 되죠. 자, 6억을 빼서 그러면 10억입니다. 종부세에 해당되는 10억이고, 자, 공정시장 가액은 0.8을 곱한다 8억인데, 자, 8억을 6억 이하 같은 6억 곱하기 0.5를 하면 300만 원이죠. 그리고 그 초과되는 2억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0.75를 곱합니다. 0.75 곱하면 150만, 총 450만 원이었습니다. 450만 원 기억하세요. 자, 이후 같은 경우는 이제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자, 총 아까 종부세에 해당되는 10억이 그대로 이제 물려갑니다. 공정시장가액이 5%씩 올라가기 때문에 10억을 보시죠. 10억. 총 10억에서 3억 이하 같은 경우는 0.6%고요. 3억부터 6억까지 0.9%, 6억에서 10억까지는 1.3%입니다. 각각 해당되는 퍼센테이지 계산해요. 180만 원, 270만 원, 520만 원. 총 970만 원이죠. 자, 450만 원에서 970만 원. 2배가 넘습니다. 2배가 넘었어요. 2.15배가 증액이 됐습니다. 2.15배가 증액이 됐고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100만 원 오르는 세금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죠. 사실 얼마 전에 차를 샀어요. 중고차를 샀는데 명의를 공동 명의로 해서 아빠 명의로 보험을 가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이 되더라고. 100만 원이 외제차였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100만 원이 됐어요. 굉장히 그 부분도 너무나 아깝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3주택자에 해당되는 30억에 해당되는 사람들 얼마만큼 더 많이 낼까? 자, 이제 계산 탁탁 이제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공시가격 같은 경우는 0.8을 곱하죠. 24억입니다. 자, 24억에서 6억을 빼야 되잖아요. 이제 종부세에 해당되는 6억을 빼면 18억입니다. 18억을 또 0.8을 곱해야 돼요. 좀 약간 복잡하죠. 그러면 0.8을 곱하면 18억에 14.4%, 4억이 되죠. 이거는 개정 전에 이제는 그 과표 기준인데요. 과표 기준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 0.8을 곱했고, 자, 6억 이하 같은 경우 0.5%는 300만 원, 6억에서 12억, 450만 원, 12에서 14.4억 같은 2.4억이죠. 2.4억 같은 경우는 240만, 총 990만 원, 1000만 원이 됐었죠. 이때까지 해서 1000만 원 됐는데, 자, 이후 같은 경우는 총 18억입니다. 자, 마찬가지 종부세에 해당되는 18억에 해당되기 때문에 18억을 놓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후 딱딱 계산을 해보면 총 2,310만 원 나와요. 2,310만 원 나온다. 2.33배가 늘어났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세액 같은 경우는 이제는 금액적인 부분이 클 때마다 그 세율은 더 높아졌습니다. 그죠? 세율은 그 차액만큼이 더 급하게 또 늘어났어요. 그 고가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30억 이상이 되는 때는 한 2배, 3배, 4배 이렇게 늘어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 이때까지 뭐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 사실 그 임대사업자를 등록 안 한 사람들은 없을 거다. 왜냐하면 이 정도에 해당되는 그 임대료를 그 종부세를 사실 납부를 하는 사람이 그 넉넉한 사람들이 그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아낄 수 있는 비용이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기에는 종부세를 안 내기 때문에 혹시나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정도 감내하실 수가 있겠나. 2배나 더 내야, 하나 더 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나 더 내야 되는데. 자, 100만 원 냈으면 200만 원 내야 되고, 200만 원에 400만 원 내야 되는데요.
저도 굉장히 이제 고민이 많아졌어요. 바로 이제 다 등록을 해야 되겠다. 이제 여지가 없다라는 생각. 그 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그 고가의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바로 이제는 등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비즈니스를 성공하는 이게 무슨 비결이 꼭 있을 텐데 하고 항상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비결은 간단한 거는 무조건 365일 꼭 everyday 그거를 그 문제 없이 꼭 영어로 execution을 꼭 해야 됩니다. 그게 힘든 겁니다. 이 생각으로는 쉬운 건데 이거를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나게 힘든 게 레스토랑 장사거든요. 자, 이것으로 보셨죠? 자, 종합부동산세를 얼마만큼 내는지에 대해서 계산 한번 같이 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저는 온리 몰입합니다.